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말하는데요. 공무원과의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공무원과의 차별을 없애달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호봉승급분 예산 등 관련 차별 개선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직과 공무원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 의회에는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을 차별하지 않고 20년 이상 근속 공무직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도록 하는 조례안이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면서 조례안 상정은 미뤄졌습니다. 광주에서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제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은 시험을 거쳐 채용되지만 공무직은 주로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면접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업무는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급여나 처우가 다르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명절날에 집에 돌아갈 때 옆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누구는 120%, 누구는 40만 원 받아가는 게 이 정권이 원하는 것입니까? 교육당국과 교섭을 재개한 교육공무직이 2차 파업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무직과 공무원 간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실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적용 대상, 범위 확대 검토 등을 지난 6월 24일 전체 회의를 통해 권고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 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연내 집행하기로 한 54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100% 달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 투자 집행 점검 회의를 열어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수립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고성장을 거듭하던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수익이 최근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원화 약세 항공료값 인상이 큰 부담이었는데요. 이제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주력인 일본 노선도 줄이는 형편이라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6개 저비용 항공사들의 일본행 여객수는 지난해 7월 대비 최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노선보다 거리가 짧아 수익성이 좋았는데 일본 여행 거부 운동 확산으로 탑승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다 보니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경쟁적으로 4만 원짜리 특가 이벤트 항공 티켓을 내놓으며 승객 끌어모으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들의 고전 원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인 2분기도 악화된 데서 보듯 불매 운동에만 있지 않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3위 제주항공은 5년 만에 사상 최대 분기 적자를 냈고 진에어와 TA, 이스타항공 등도 줄줄이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새 비행기를 도입했지만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 겁니다. 유가와 환율도 큰 부담입니다. 국제 항공유 가격 자체도 상승세인데 원화가치 하락까지 겹쳐 연료비 부담은 최근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린 항공기 대부분이 달러리스라 이 역시 원화 약세로 부담이 커지고 있고 지방공항발 해외 노선 확대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기재 도입한가 그쪽을 투입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갈 수 있는 노선이 상당히 제한되다 보니까
항공사들은 불매운동 대상인 일본행 항공편을 줄이고 중국 동남아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더욱 확산하자 소비자들과 가장 가까운 제품을 파는 유통업체들이 일본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할인 대상 맥주에서 일본제를 빼더니 추석 선물 세트에서는 일본수를 빼고 있고 일본말로 된 상품명은 우리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밀가루 같은 분말이 담긴 통들이 백화점 주류 코너에 진열돼 있습니다. 물과 섞어 이틀을 놔두면 막걸리가 되는 이른바 DIY 막걸리인데 이 백화점은 이런 전통주 제품들을 추석 선물 세트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 제품들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거의 그렇게 주력하는 상품도 아니어가지고 일본산 제품은 해봐야 한두 품목이었거든요. 그 기존에도. 이처럼 오는 추석 선물 세트에서 일본산을 제외하는 유통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화점과 주요 대형마트들은 올해 추석 선물 세트에서 일본산 사케나 위스키 등을 빼고 예약 판매와 본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풍 지우기도 확산하는 중입니다. 한 편의점은 일본식 떡인 모찌처럼 진득한 식감을 주는 케이크 제품의 이름을 롤케이크로 일본식 간장 소스인 데리야끼를 달콤 간장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우리 전통 명절에 일본산 제품을 주고받는 것을 꺼리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로서 그거를 빼더라도 다른 선물로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한국 제품으로는 많으니까.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보복 확대와 일본 스스로 부채질한 일본산 불매운동은 지금 유통가의 상품 구성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나라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5월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우리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최근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확산했다며 현재로선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1,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1,668조 원입니다. 이 중 가계 부동산 대출 잔액은 1,002조 원, 기업 부문 대출은 667조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와 분양 물량이 많은 데다 최근 금리도 떨어진 만큼 대출 잔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데요. 승용차나 화물차도 이제는 캠핑카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나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내부에 테이블을 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캠핑카로 구조 변경, 이른바 튜닝을 하는 건데 지금은 11인 이상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로 이렇게 화물차는 물론 승용차도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튜닝 업체에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공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5대 정도를 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한 50대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는 취미와 레저 활동에 맞춰고 캠핑카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와 같은 특수차의 경우 사용 연한이 지나면 활용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화물차로 고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운행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튜닝은 금지됩니다. 짐칸을 안전기준보다 높게 튜닝하거나 HD 등으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전조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튜닝 등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한 겁니다. 안전기준 준수 여부 이런 걸 엄격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운전석에 문제 있는 차가 밖에 이제 나오거나 이제 그렇게는 않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가 자동차 산업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갤럭시 폴드를 전 세계에 출시합니다. 같은 달 중국 화웨이도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해 한중 양국이 맞붙게 되는 건데요. 소비자의 인기를 얼마나 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화면이 꺼지고 울퉁불퉁해지는 등 결함 논란을 빚은 갤럭시 폴드가 다음 달 출시됩니다. 삼성전자는 화면 최상단의 보호막을 테두리 밑부분까지 씌워 임의로 제거할 수 없게 했고, 화면이 접었다 펴지는 경첩 부분에는 보호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국 화웨이도 삼성전자와 같은 달에 폴더블폰 메이트 X를 내놓습니다. 본래 지난 6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역시 화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문제 때문에 이를 개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더블폰 화면 결함을 고쳐온 한중 양국이 드디어 맞붙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은 걸림돌입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에 쓰이는 화면 보호 필름 조달을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운영체제를 스마트폰에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대의 폴더블폰이 얼마나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지도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이 좀 부족하고 관련된 콘텐츠나 생태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당장 크게 판매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5G 서비스 확산과 함께 관련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 폴더블폰처럼 휴대성과 큰 화면을 모두 갖춘 단말기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얼마 전 SNS상 유명 인사가 판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큰 논란이 되었죠. 또 다른 유명인은 자신이 판 제품의 광고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SNS는 지금 관계 맺기를 넘어 사업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는 기본도 못 갖춘 상태입니다. 조성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옷을 파는 SNS 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의사항입니다. 입금 후 교환, 환불, 주문 변경 모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사전에 교환, 환불 불가를 고지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까지 써놨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과실이 없으면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환, 환불 불가 시 안내를 해야 하지만 안내했다고 모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2016년부터 접수된 SNS 마켓 피해 구제 중 이렇게 환불 거부 같은 청약 철회 문제의 비중이 35%를 넘습니다. 국내 SNS 플랫폼을 쓰는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한 곳을 뺀 전 업체가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문 제작이나 공동구매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하거나 7일인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멋대로 3일 이내라고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SNS를 이용하는 업체 중엔 청약 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지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등의 결제 제한의 방식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지만 법규도 무시하는 이들이 권고를 따를진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은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이교욱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히든잡 시간입니다. 올해 경기도 7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63.58대 1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미달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무원 직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직군일까요? 오늘 히든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무원 경쟁률이 어느 직군이나 높은 편인데 미달인 직군이 있다니 어떤 직군인가요? 네, 바로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학을 전공하고 국내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중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동물병원이 늘어나면서 수의사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의직 공무원은
늘 미달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변호사 채용 공모에서 정규직 경쟁률은 15.2대 1, 비정규직은 10.4대 1에 달했을 정도로 전무직 역시 공무원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수의직 공무원은 인기가 없는 건데요. 지난 1월 경북 지역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을 총 37명 모집했지만 지원자 수가 없어서 추가 모집 끝에 겨우 정원에 못 미치는 21명만을 채용했을 정도입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경기도와 26개 시군에서 총 57명을 선발하는 수의직군에 82명만이 지원해서 1.37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나마 경기도와 고양, 용인, 부천, 안양, 구리와 같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20개 지자체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렇게 수의직 공무원의 인기만 유난히 없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평소에는 농가 지도와 방역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가축 전염병이 증가하면서 매년 가축 방역 업무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고요. 동물의 살처분까지 도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큰 직군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수의직 공무원의 기피 현상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수의직 공무원들이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을 대하고 살처분을 하면서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 때문에 수의직 공무원을 기피했다는 점이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의직 공무원 기피 현상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로 인력을 증원하고 외부 업무보다는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기며 수의직 공무원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7급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보다 더 높은 급수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직업이 될 것으로도 보이네요. 네, 이렇다면 앞으로 도전해볼 만한 직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의직 공무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수의직 공무원은 크게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직 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같은 국가기관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검역 업무를 맡게 되지만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경우에 농림수산부 내의 가축방역과나 축산과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수의연구직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을 지원하면요. 방역 업무보다는 연구 업무를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국가 소유의 가축을 키우면서 질병이 혹시 발생할 경우에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기술 연구를 주 업무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역이나 연구 업무는 지방직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일 것 같은데요. 지방직의 경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지방직 수의 공무원은 다시 광역시 수의직과 지방 수의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지방직 수의 공무원의 경우에 도청이나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시군마다 조금씩 업무가 다르지만 주로 수의병리나 양리, 가축 가금의 진료, 방역, 검역의 일을 맡게 되는데요. 전문적인 업무도 하지만 행정 업무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또 가축 농가에 대한 교육도 수의직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서 출퇴근이 안정적인 직군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수의직 공무원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지기 전에 수의학과에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학과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에 합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비록 비인기 직군이지만 수의직 역시 처우가 개선된다면 상당히 안정도가 높은 인기 직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경쟁률이 치열해지기 전에 꼭 수의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단계를 서둘러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이교욱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